다른 사람들 쪽 상황은 어떠려나?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봐! 애들이 돌아왔어! 플린스, 라우마! 좀 어때? 저희 쪽은 문제 없어요. 네페르와 야후다는 정리할 정보가 남아서 비밀의 집에 남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이네파 양과 아이노 양을 만났는데 계획대로 조사 중이더군요. 금방 돌아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플린스 씨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주어진 임무를 마쳤고 추가적인 수확도 있었으니까요. 전투는 지루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젊고 용감한 두 전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알베도!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순조롭게 너희를 찾아서 다행이야. 광란의 사냥과 싸우던 중에 여기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르카 씨의 동료라는 소식을 듣고 역시라고 생각했죠. 뛰어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는 사이라고 들었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 분? 알베도 말고 또 누가 있어? 나와서 인사 안 할 거야? 이쪽은 다소 과묵한 신사분이시더군요. 왜 그러시죠? 친구가 아닌가요? 처음 만난다고 해야 할지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꼬마 두린이야? 응, 나야. 만나서 정말 좋네. 이제 자기를 부를 때 꼬마라는 단어는 빼달라고 하더라. 응, 나도 이제 작지 않으니까. 재밌지 않아? 인간 사회에 녹아든 첫걸음이 자신의 호칭과 외모를 매칭하는 거라니. 세상에! 너 지금 모습이 아주 좋아 보여!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페이몬. 나도 앞으로는 너를 존중하는 의미로 너를 꼬마 친구 대하듯 하지 않을게. 말도 엄청 유창해지고 예의 발라졌네? 히히, 나쁘지 않은걸? 그럼 날 존경하는 가이드 페이몬이라고 불러줘! 저도 페이몬의 조그만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귀여운 사람에게 귀여운 호칭을 붙이는 건 애정의 표시기도 하잖아요. 라우마 씨 말씀대로 해요. 제 형제는 아직 인간관계에 대해선 공부할 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 아니 콜롬비나님도 같이 가시지 않았나요? 콜롬비나님은요? 나는 친구랑 수다 떨던데 중간에 차 마시러 샜나? 응? 나 얘기하는 거야? 나쁜 말은 아니었길 바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번 임무는 순조로웠나 보군요. 인원이 많네요. 서리다라이로 가서 의자를 더 가져올게요. 괜찮습니다. 의자 같은 건 연금술로 만들면 되니까요. 신경 써줘서 고맙군. 하지만 나는 이 친구들을 데려다주러 왔을 뿐이야. 나는 산드로네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여기서 작별하도록 하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사소한 것에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난 이 정도 성의는 기꺼이 보일 마음이 있어. 알겠어. 그럼 잘 가, 아를리키노. 정말 시끌벅적하군. 한 명이 갔는데도 거점이 동료와 친구들로 가득 찼어. 설마 정말로 의자가 부족한가요? 들어와 보면 알아. 입구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콜롬비나 양의 동료가 방금 떠났으니 지금 여기엔 기존 멤버랑 내 동료가 다여야 하는데 말이지. 여기 이분은 또 누구 동료실까?
확실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곤 너랑 페이몬밖에 없군. 이쪽은 위대한 가이드 페이몬과 티바트 최강 모험가 여행자의 동료, 아니 친구인 데인 슬레이프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맡길 정도라니 아주 대단하신 분인가 봅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내 입으로 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군. 데인이 찾아올 정도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지? 너도 광란의 사냥 일을 듣고 왔구나? 회의를 하려는 것 같던데 만약 광란의 사냥이 우리 공통의 적이라고 한다면 내 자리도 만들어주겠나? 같은 적이 우리를 한 자리로 인도했으니 물론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자리가 될지 모르겠군. 알베도, 의자 몇 개 더 만들어 와. 모처럼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명령이 의자 만들기라. 그리웠어요. 알베도 정말 그리웠던 거 맞아? 쟤는 네 형제잖아.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런 쪽으론 아직 많이 서투르거든. 알베도의 말투를 바로 알아듣는 건 어려워. 그렇구나. 괜찮아. 오래 살아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 그에 비하면 넌 충분히 대단해. 네페르 쪽은 아직인 걸까요?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네페르 씨를 부르는 데는 라우마 씨가 적임자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이제 막 비밀의 집에서 돌아왔는 걸요. 플린스 씨가 가보시면 어때요? 네페르 씨는 정보 수집이 특기니 비밀스러운 기술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밀을 공유하기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눈치 없이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눈치 없이 구는 건 괜찮고요. 라우마 씨는 친화력이 뛰어나시니까요. 두 분 다 여성분이니 저보다는 공통 화제도 많으실 테고요. 알겠어요. 정말로 같군. 널 탓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 존경스러운 걸, 친구? 라우마 씨도 언젠가는 깨달으실 겁니다. 삶의 지혜란 남이 책임질 땐 당당하게 등장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땐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는 걸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은 척하거나요. 맞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당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군. 그렇다면 잠깐 쉬지. 자유시간이니까 다들 편하게 얘기 나누도록. 두 여성분이 오기 전까지 수다나 떨자고.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말이야. 조용하네요. 제가 먼저 입을 뗄까요? 응. 혹시 누가 초상화 그려준 적 있으세요? 없으면 나중에 제가 그려드릴게요. 좋아. 넌 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 조금 할 줄 아는 정도예요. 아니야. 알베도는 진짜 잘 그려. 책상, 의자, 사람, 용 전부 다. 과찬이야. 기회가 된다면 나도 부탁하고 싶어. 네, 기억해둘게요. 둘이는 어떻게 그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네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어.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느낌대로 그려야겠다. 어떻게 그릴지도 고를 수 있어? 네, 참고할 그림이 있으면 가능해요. 최대한 원하시는 스타일로 맞춰볼게요. 고마워. 나중에 참고할 만한 걸 가져올게. 할 말 있나?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나는 늘 이렇게 다녔다만. 그건 그래. 맞아! 너도 숙소가 있어야지. 우리랑 같이 갈래? 인원이 많으면 할인해줄지도 몰라. 좋아, 그러지. 아싸! 이따 물어봐야겠다. 그럼 지금부터 데인 슬레이프가 우리 경호원인가? 히히, 좋은데? 그걸 원하는 거면 돌려 말할 필요 없어. 그냥 해줄 테니까. 그냥 말하면 해주는 거야?
방금 그건 농담이었어. 기왕 만났으니 가까이 머물면 좋잖아. 무슨 일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우린 친구들이랑 늘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 고맙군. 할 말 있나? 여기까지 온 나는 늘 그건 그래. 맞아. 좋아. 아싸. 그럼 지금 그걸 원하는 거면 그냥 기왕 만났.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회의는 오랜만이군.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논의하려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거든요. 누가 아니래. 그래서인지 내가 아는 등지기는 너랑 일루가라는 친구가 다야. 일루가는 착하고 올곧은 친구죠. 주기적으로 제 등대로 물자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저보다 더 진짜 등지기에 가깝습니다. 그럼 뭐, 넌 가짜 등지기고?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 왜 갑자기 조용해져? 사람 어색하게. 죄송합니다만 역시 쓸데없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군요. 당신도 이미 눈치채지 않았나요? 또다시 조용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너랑 나만 알아도 되는 얘기야. 일루가한텐 말하지 말자. 물론입니다. 젊은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말할 필요는 없죠. 네 정체를 아는 사람 또 누구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은 알지? 너무 예리한 사람은 명이 짧은 법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널 일루가에게 팔아넘기지 않겠다고 바람신 바르바토스께 맹세하지. 술자리에선 바르바토스가 당신의 친한 친구라면서요. 그 맹세 정말 유효한 거 맞습니까? 당연하지. 너도 내가 바르바토스랑 친한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서로를 협박하는 관계도 어떻게 보면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쁘네요. 오! 우리 친애하는 사장 네페르 씨가 드디어 왔군. 근데 야호다는? 나도 잠깐 정보만 전해주려고 온 거야. 회의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달 사냥꾼 조사를 계속할 생각이라 야오다는 비밀의 집에 대기시키고 왔어. 이번 한 번뿐이다. 다음은 없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조용히 해. 모처럼 잘 흘러가고 있는데 괜한 말하지 마. 방금 바르카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 그래, 플린스? 개구리였나 봅니다. 이 근방의 개구리는 무척 시끄럽거든요. 한밤중에 음악회를 열기도 하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소개부터 시작하지. 이만한 유명 인사들이 모인 장소에서 소개를 맡게 되어 영광이군. 여기는 노드크라이 서리달 아이의 달을 없는 사자 라우마 씨. 이쪽은 비밀의 집의 주인이자 우수한 정보원 네페르 씨. 네페르 씨는 현재 달 사냥꾼에 관한 정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야호다와 라우마 씨가 서포트하고 있으니 이쪽은 순조로울 거야. 여긴 등지기의 일원이자 버려진 등대의 수호자 플린스. 앞선 작전에선 광란의 사냥을 교란해 우리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줬지. 이쪽은 몬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수사대장 겸 유명 연금술사 알베도. 그리고 같이 도와주러 온 우리의 새 친구 두린. 여기는 달의 소녀이자 전 우인단 집행관인 콜롬비나 양. 이쪽은 여행자. 여행자는 칭호가 너무 많아서 수식어는 생략하지. 그리고 여행자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티바트 가이드인 페이몬이다. 인원이 엄청 많네. 이번 작전은 스케일이 큰걸. 아, 네페르 씨에겐 새로운 의뢰가 있어. 장사가 잘 되는데 축하해. 이런 상황에서? 누구 의뢰? 나다. 의뢰를 맡기고 싶군. 당신이 누군데?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달 사냥꾼에 관한 정보를 더 알아봐 줬으면 한다. 비밀의 집이 익명 의뢰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 건은 거절할게. 당신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 의뢰를 받으면 손해일 것 같거든. 네, 눈 때문인가? 당신 켄야 사람이지? 가면을 쓴 건 얼굴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건가? 뭐 어쨌든 켄야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난 데인 슬레이프라고 한다. 케니아 사람이 맞아. 이미 알겠지만 달 사냥꾼의 원래 이름은 레리르고 그는 나의 옛 지인이다. 그럼 당신도 보통 인물은 아니겠군요. 아니, 이제 와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의뢰를 맡기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야. 같은 켄야 사람이라면 아마 친구였겠지? 당신 친구가 어쩌다 5대 죄인이 되었는지 정말 몰라? 그 점에 대해선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지. 케니아의 과거, 그리고 5대 죄인의 이름과 정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밝히지 않았지만 세간의 말대로 5대 죄인은 저마다의 욕망을 갖고 있어. 그리고 시면이 케니아를 분열시키고 그들을 유혹해 타락시킨 수단이 바로 그 욕망의 증폭이었지. 미래를 읽는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 지식을 관장하는 현자 흐로프타튀르, 창조를 갈망하는 황금의 라인도티르, 강함의 극치를 추구하는 극악기사 수르트 알록이, 그리고 달을 미친 듯이 물어뜯는 달 사냥꾼 레리르. 5명 중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레리르야. 그는 원대한 이상 따위 품은 적이 없어. 그런데 어째서 하룻밤 사이에 다른 이들처럼 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자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르고 그의 변화가 갑작스러웠다는 거야? 맞아. 시면이 그들을 유혹해 타락시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그때 있었던 사건을 알려줄 수 있어? 막상 이런 순간이 닥치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건 검은 태양 왕조 때 일이다. 나의 형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는 검은 왕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갔어. 이후 왕은 형의 눈을 찔러 멀게 한 뒤 감옥에 가두었지. 그 일을 알고 분노한 나는 동료를 모았다. 우리는 약속한 날 밤에 왕궁에 쳐들어가 폴리를 구하기로 했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은 여전히 내게 끝나지 않는 악몽이야. 우리는 왕궁의 대문을 뚫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날 배신했지. 구조 대상이었던 베드르 폴리르조차 그날 밤 시면의 힘을 나눠갖고 나를 버렸다. 당신들 사이에 사적인 원한이 있었군. 그럼 보수는? 데인 슬레이프 씨, 모든 일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 당신도 알지? 어떤 가격을 매겨야 합당할지 모르겠군. 다만 레리르가 옛날부터 미쳐 있었던 건 아니야. 그는 켄야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지. 레리르의 과거를 알아내는 건 너희에게 필수적인 일일 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레리르에 관한 일을 더 알려주지. 그거 잘 됐군. 길을 가다 우연히 달 사냥꾼에게 원한을 품은 제야고수를 붙잡은 느낌이야. 대단하군요. 초상화를 주시면 등대에 걸어서 조명으로 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등불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면서. 칭찬일 뿐이었는데 좀 과한가요? 다음에는 과장을 좀 빼야겠군요. 당신의 말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 회의 끝나고 따로 얘기하자. 그 전에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새 달의 심장을 전부 모았다면 힘이 대폭 늘어났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까진 아니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솔직히 말할게. 상태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야.
티바테가 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난 태어날 순간부터 조금씩 힘을 잃고 있어. 세계에 거부당하는 결과는 달이 모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해결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어. 어쩌면 내가 이곳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몰라.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 너희와 함께 달 사냥꾼을 몰아낼 거야. 아를레키노가 말한 것처럼 보답이 아니라 친밀감과 감사의 표시로서. 코타리님. 달 사냥꾼을 물리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힘도 회복해야 하지만 정보도 많이 필요해. 물론입니다. 그자는 까다로운 적이니까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고안했다만 그중 어떤 걸 고를지는 세 가지 문제의 답에 달렸다. 달 사냥꾼은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그자는 무엇을 겪었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연금술사인 알베도가 맡아서 연구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개는 네페르시가 맡아줘야겠어.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능력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군. 희망을 나한테 걸었다. 그거야? 네, 정말 감사해요. 저로서는 이 광경이 좀처럼 믿기지 않네요. 달을 읊는 사자님의 말투는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야우다처럼 무르다가도 플린스처럼 가식적으로 그니원. 아,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툼은 두 분끼리 하시고 저는 잊어주시죠. 재밌네. 이 방에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네페르가 끝까지 저희를 도울 거란 예감이 드네요. 전 네페르를 믿어요. 어째서? 내가 보수가 적다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달 사냥꾼을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당신 성격이라면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숙녀분이 사이가 참 좋군 그래. 바르카 대단장님, 제 뒤를 이어 가식적인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 봅니다. 라우마, 난 당신이랑 달라. 난 타인의 기대를 받는 건 딱 질색이라고. 그런가요? 하지만 전 기대를 품고 싶어요. 당신처럼 믿음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건 두렵지 않죠. 계획을 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자. 데인슬레이프 씨, 잠깐 얘기 좀 해. 여행자, 별다른 일정 없으면 나랑 가자. 요즘 느끼는 건데 네페르시랑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라오마 씨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 정말 웃긴 소리를 하는군요. 혹시 내 말이 틀렸어? 너무 맞는 소리라서 웃긴 겁니다. 참 빨리도 깨달았다 싶어서요.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우리도 데인슬레이프의 방을 잡아주느라 잠깐 나갔다 왔어. 친구를 참 잘 챙기네. 여행자, 페이몬, 너희도 레리레의 과거가 알고 싶은 거지? 게다가 너희는 데인슬레이프 씨와 친한 것 같던데. 회의 끝나고 그 남자랑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 너희라면 실력도 충분하고 어떤 비밀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더라. 데인 그 녀석, 우리를 많이 신뢰하는구나. 난 네가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어. 예를 들면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묻지 않는 점이라든가 언젠가 내가 설명해 줄 걸 아는 거지. 네페르도 시원시원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첫 협력은 상황에 떠밀려서였을지 몰라도 두 번째부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지.
한번 결정한 이상 남은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야. 이제부터 나는 내 방식으로 달 사냥꾼의 의식을 파고들 거야. 너도 많은 곳을 모험하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테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겠지? 너희를 부른 건 나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야. 우리는 그자의 정신 잔재 영역에 들어가서 내 주도하에 정보를 수집할 거야. 한 사람의 머릿속에 같이 잠수한다고 상상하면 돼. 내가 추진력을 맡는다면 너희는 내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 유지 장치지. 의식이 시작되면 우리는 같이 비밀을 엿보게 될 거야. 안전을 위해 의식 시작 후에는 반드시 침묵을 지켜줘. 이야기는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해. 신체적으로 나약한 개체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 게다가 페이몬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방에 남도록 해. 여기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을게.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난 널 처음부터 여기에 남겨둘 생각이었어. 의식이 시작되면 우리의 정신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빠르게 대처해줘야 해. 추가적인 안전장치지. 이번 작전은 난이도가 높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구조 요원 같은 거구나. 알겠어. 맡겨줘. 그래, 그럼 다들 자리에 앉아줘. 준비가 끝나면 시작할게. 데인슬레이프 씨가 추가로 알려준 정보는 없나요? 아, 레리르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 그게 그자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이 점을 조사해보래. 당신은 대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 텐데요. 물론 난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돼. 난 상인이거든. 이번 의뢰를 받은 데엔 직업적인 이유도 있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켄야의 과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 오늘은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게요. 재미없어. 준비됐어요. 보스, 나도 준비 끝났어. 꼭 조심해야 해. 몸에 힘 풀어. 시작하자. 다들 눈을 감아줘. 이번엔 사무실인가? 특별히 이상한 건 없네. 책장, 문서, 파일. 데인슬레이프의 정보에 따르면 레리르는 정보기관에서 일했어. 그렇다면 이 방에 숨겨져 있는 정보가 많을 거야. 당신의 비밀이 이곳에 있을까? 기대되는걸? 오늘의 서류가 도착했군. 평소처럼 확인해 볼까? (51세) 남성, 요리사,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간 다른 유민과 빈번하게 접촉한 바 있음. 왕조에 위협이 되는 인물. 1월 1일 숙청 완료. 이 문서는 숙청 대상 서류로 분리해서 저장해야겠어.
23세 여성, 사무직,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간 다른 유민과 빈번하게 접촉한 바 있음,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2월 2일 숙청 완료. 이 문서도 숙청 대상 서류로 분류해서 저장해야겠어. 이 여자는 방금 그 남자의 딸인가? 됐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40세) 남성, 교사,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 사이 다른 유민과 접촉한 사례 있음.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월일 숙청 완료. 대단한 인물은 아니군. 이것도 저장. 이 사람은 감시한 적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옛날이었으면 요주이자 축에도 안 드는 사람이었지. 붉은 달의 유민과 접촉도 거의 없었고. (16세) 여성, 무직고아,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 사이 다른 유민과 접촉한 사례 있음.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5월 4일 숙청 완료. 저장 완료. 이 여자아이는 기억도 안 나.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몇이나 되지? (13세) 여성, 무직고아,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 사이 다른 유민과 접촉한 사례 있음.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5월 9일 숙청 완료. 저장 완료. 11세 남성, 무직고아, 붉은 달의 유민. 지난 1년간 다른 유민과 접촉한 사례 없음.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9월 9일 숙청 완료. 음. 6세 남성, 무직고아, 붉은 달의 유민.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 재미있군.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도 한편으론 쉬워지고 있어. 붉은 달의 유민은 계속해서 숙청당하고 있으니 남은 유민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테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건장한 청년은 이미 대부분 처리됐고 남은 것은 약자뿐. 일처리는 점점 더 쉬워지겠어. 아니야! 아니라고. 검은 태양의 존속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제거한다. 내 일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동료들은 모두 나의 공정함을 증명해 줄 거야.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모두 내 편이 되어 줄 거고, 그들이 정말로 내 사정을 안다면 말이지. 진실은 그림자 같지? 이해했어. 베드르 폴리르 씨, 술자리 이후로 오랜만에 뵙네요.
레리르, 날 찾아온 건 중요한 일이 있어서겠지. 아, 죄송합니다. 방금 그 말이 질문이 아닌 게 좀 놀라워서요. 제가 올 걸 알고 계셨군요. 당신 같은 사람도 궁금한 게 생기긴 하나요? 글쎄, 난 실제로 일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 네가 여기 올 거라든지. 조만간 대인이랑 당신을 제 결혼식에 초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까진 아니고 소원에 가깝군. 그렇지? 역시 예언가라 그런지 예리하시네요. 그날 술자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언젠가 네가 찾아올 줄 알았어. 미래를 예지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좋다 싫다로 정의하긴 어려워.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예지력을 버리지 않는 한 두려움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넌 내 침묵이 두렵구나. 그날 내가 꺼내지 못한 말을 들려주길 바라고 있어. 맞습니다. 내가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건 느꼈을 텐데 그 예언은 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말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좋아. 너는 예언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 그럼 당신의 예언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존귀하신 폐하뿐인가요? 그렇게 묻는다면 과거의 폐하라고 답하마. 당신은 저보다 폐하와 가까우니 그의 변화도 잘 아시겠죠? 좋은 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해야 하지. 왕께선 현명한 성군이 될 수도 끔찍한 악령이 될 수도 있으셔. 그렇게 현명한 당신이 저는 미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긴 이미 넌 내 침묵으로 충분한 공포를 느꼈겠군. 좋아. 예언가가 아닌 오로지 네 친구의 형으로서 충고하마. 레리르, 네 결혼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유는 아주 많아. 행복한 결말을 원한다면 다른 짝을 찾는 게 좋을 거다. 전에 봤던 검은 안개가 여기에도 나타났어. 혹시 솔린디스의 기억인가? 조심히 접촉해보자. 일단 들어봐. 이번에 우리는 달사냥꾼의 얼굴을 목격했어. 곧 그자의 정체도 알아냈지. 그자의 이름은 레리르. 밖에서는 친위대 병사라고 말하고 다니더라. 뭐? 참 아이러니하지? 누나의 정혼자가 뒤에선 칼을 휘두르는 도살자였다니.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 난 누나가 그 놈을 죽였으면 하거든. 놈은 누나를 경계하지 않을 테니.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못해. 그럼 우리가 살해당하는 걸 보고만 있겠다고? 잊지 마! 누나 몸에도 붉은 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왕조가 멸망한 지 한참이 지났어. 이제 와서 혈통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붉은 달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꼭 모든 걸 바쳐 그걸 쫓아야 해? 그럼 아니라는 거야? 누나도 나와 같은 붉은 달의 백성이었으면서 짓밟힌 과거에 한순간도 분노한 적 없었어? 너희가 국가의 부활을 꿈꾸지만 않는다면 내가 레리르를 설득해볼게. 아니면 검은 왕을 설득하라고 할게. 검은 왕? 그놈이 왜 우릴 붙잡는 데 집착하는지, 왜 자꾸 그 비밀의 답을 캐묻는지 알아? 왜 우리가 붉은 달의 왕조를 재건하려 집착하는지 아냐고! 검은 왕, 검은 왕! 세상 밖의 힘에 눈이 먼 폭군이자 편협하기 짝이 없는 소인배! 그자에게 왕좌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켄리아는 결국 그의 손에서 멸망할 거야! 못하겠대도 상관없어. 두고 봐. 조만간 재앙이 닥칠 테니까. 달 사냥꾼 레리르, 당신 정말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구나. 하지만 나도 원망할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러겠어. 나도 내 출신을 밝히지 못했는데. 사랑은 솔직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거짓말 속에서 피었네. 하지만 살아가는데 불리한 일을 숨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차마 밝힐 수 없는 부분을 가리지 않으면 우린 평범한 척조차 할 수 없는 걸. 베드로 폴리에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언한 거겠지? 결국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난 재앙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있지 않겠어. 이뤄선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지킬 거야.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방금 지나간 사람 레리르 아니야? 소름 돋지 않냐? 매일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출근하는 거. 반찬 가게 사람들은 됐어! 지들이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냅둬! 괜히 저 짐승의 가면을 벗겼다간 목덜미를 물리고 말걸? 반찬 가게? 아, 반대파 이야기인가? 전에 그들이 반찬 가게를 열었던 것도 깜빡 잊고 있었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지. 그 사람이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 알잖아.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다들 지금의 왕은 미쳐가고 있댔어. 우리도 곧 죽겠지. 그치만 왜 죽어야 해? 출신 때문에? 그건 너무하잖아. 듣고 있어? 솔렌데스 언니. 미안 프리드르.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 레리르를 말하는 거라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검은왕의 명령 때문이야. 정보기관 소속으로서 반역자를 색출하는 게 그의 임무니까. 그 남자는 언니를 알기 전부터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 처음부터 언니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을지도 몰라. 그건 아니야. 레리르는 내가 붉은 달 출신인 걸 몰라. 난 반기혈통이라 눈도 평범한걸. 스승님 외에 나와 붉은 달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 집안은 붉은 달과 거리를 둔 지 꽤 됐거든. 올로그가 그랬어. 그 미치광이 왕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너도 잘 숨어 있어. 레리르는 검은 태양의 첩보원이니까 레리르와 나 모두를 조심해. 당분간 나를 찾지 말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 척해. 알겠지? 언니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언니는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잖아. 설마 진짜로 언니까지 해칠까? 그를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명확히 답하기도 어렵네. 나는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걸 막을 거야. 자, 받아.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 그때 이 돈이 요긴하게 쓰일 거야. 이렇게 많이? 그러면 언니는 어떡하려고? 나야 또 벌면 되지. 넌 밖에도 못 나가니까 꼭 조심해. 오늘 임무는 암살 훈련이다. 이 숨겨진 복도를 지나면 훈련장에 도착하겠군. 사람을 죽이고 손에 피가 묻을 때마다 역경이 들지 않나. 역겹다니!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 행과 추적, 살해를 당하는 사람은 드물지. 사냥에만 익숙해져서 인간은 동족을 쉽게 죽이지 않는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시끄러워! 큰 자리를 쥐고 적절한 각도로 세우자. 신속하게 움직이면 사냥감을 고통 없이 보내줄 수 있다. 난 언제나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왔어.
있어. 그런 시대까지 계기는 필요하다. 일부 죄 지은 반역성을 가져가셔야 지금 내가 처단한 건 모두 죄 지은 자야. 난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어. 거짓말은 안 돼. 진실은 그림자 같지. 손님들스가 왜 청구를 받아들였는지 스스로 그만! 솔린디스 언니, 올로그 기억해? 올로그. 꽃을 파는 척하던 그 남자의 말이야. 언니랑도 많이 얘기했었잖아. 걔가 왜? 올로그가 이틀 전에 체포됐어. 아마 죽었을 거야.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난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감쌀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는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갈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수색 중이거든. 언니도 몸 조심해. 혹시라도 숨을 곳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찾아와. 기록자 솔린디스. 이번 주는 47시간 동안 간섭 실험을 진행했다. 측정 수치는 다음과 같다. 그 안에 들어간 관측 대상은 전부. 내부 상황은 예상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진전이 없네. 어쩌지? 너마저 내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거니? 날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난 이 연구가 무의미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야. 그땐 레리르가 날 죽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우리 너 같은 살인자를 알지도 못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살고 싶더라. 그래, 난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야. 살고 싶더라. 나도 살고 싶다. 계속 살아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애석하게도 누군가 세상을 바꿔 우릴 해방시켜줄 일은 없겠지. 안 그래?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이유도 없었을 테니. 오늘의 서류가 도착했군. 평소처럼 확인해야겠지. 아니, 난 내 일이 싫지 않아. 이건 구하기도 힘든 직업이야. 난 잘할 수 있어. 잠깐, 이건 솔린디스!
아니, 이럴 수가. 젠장! 어째서? 대체 어째서? 솔린디스, 너는 붉은 달의 특징 따위 없잖아! 어떻게 그들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군. 그동안 옅은 혈통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너도 나처럼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난 우습게도 내가 공정하다고 믿으며 친구들이 내 편일 거라는 헛소리나 짓거렸어. 나는 검은 태양 엘민이여. 대체 어디까지 할 셈인가? 집계가 끝나면 반개, 그 다음은... 지금은 붉은 달이지만 다음은 누구지? 기필코 이 지하의 인간을 모두 죽여야만 만족할 텐가? 아니, 그렇게는 못해. 여기서 끝내겠어. 정말 날 도와줄 거야? 그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겠다면 말이야. 알겠어. 내가 여기 왔던 거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조심할게. 그렇지만 당신은 왜? 날 보내주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잖아. 그건 그렇군. 그럼 여기 남든지. 안 돼! 싫어! 난 나갈래! 나가서... 살고 싶은 거지.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날 보내줘! 널 놓치면 내가 곤란해질 텐데. 농담이다. 가. 단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나랑 또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어둠 속 그림자도 나름의 도용이 있지. 하지만 네가 모두를 구할 수는 없어. 최근 제 귓가를 어지럽힌 게 당신이었군요. 베드르 폴리르. 제 정신을 교란하는 겁니까? 네가 답을 구했으니 충고하는 거다. 그 여자를 포기해.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전 솔린디스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더 큰 힘과 경각심을 가져야 해. 이 세계의 변화를 잘 주시하도록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흐릿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히 들려. 베드르 폴리르. 저자는 해답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나를 꿰어내고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이지? 기회? 그게 무슨 말이죠? 사라졌나? 귀신 같은 자야. 내가 귀찮아할 때는 계속 달라붙더니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답하지 않는군. 검은 태양 왕조는 붉은 달의 후예를 숙청, 아니, 학살했어. 이건 검은 왕의 영구와 관련이 있던 듯해. 왕이 심연의 힘에 심취한 탓에 켄야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어. 레리르의 삶도 불안정해졌지. 그리고 약혼녀 솔린디스는, 아니, 아직 약혼녀라고 부를 수는 없나? 청혼을 수락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붉은 달의 반개 혈통이기 때문이었겠지. 둘은 서로를 오랫동안 속여왔어. 검은 왕의 극단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둘 다 서로를 평생 속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데인 슬레이프의 형 베드르 폴리르는 왜 레리르한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은 걸까? 많은 비밀을 준 사람 같네. 인간의 머릿속은 끝없는 모래바다와도 같지. 기억의 흐름만으론 당사자에게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어. 약간의 방법을 써야겠는걸? 지금까지 우리는 레리르의 생각 속에서 그를 해독해왔지. 하지만 이제 장기판에 충분한 단서가 쌓였으니 시뮬레이션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어. 장기판은 내가 알고 싶은 일을 시뮬레이션 해줄 거야. 물론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지만 정확도는 꽤 높아. 관찰 대상에 대한 인지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 로직을 계산해서
레리르가 숨긴 진실을 확인해 보자고. 레리르, 거기 있어. 빨리 나와. 급한 일이야, 레리르. 제인, 무슨 일이야? 일단 따라와.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될 테니 모여서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근데 솔린디스가 아직 신비원에 있어서 쪽지 하나만 남기고 가자. 그래, 어서 서둘러. 대인이 이렇게 조급해하는 건 처음 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이 시간에 모인 건 처음이네. 켄리아도 상태가 좀 나아졌나 봐. 뜻을 품은 자들이 대낮에 당당하게 모일 수 있는 걸 보면. 웃기는군. 우리가 언제는 밤에 숨었나. 그건 기사가 검을 언제 들었는지 봐야겠지. 수르트 알로기는 승리를 위해 비열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 정말 비겁했다면 팔다리가 멀쩡했겠지? 오지랖 넓은 걸 보니 팔다리라도 한 짝씩 내줄 셈인가. 생물 연금술을 기대해봐. 연구를 지원해준다면 얼마든지 상담해줄게. 아, 미친 여자로군. 그나저나 흐로프 타티르, 넌 어떻게 온 거냐? 물론 데인 슬레이프가 불러서 왔지. 라인 도티르 씨, 경계할 필요 없어. 폐하께서 날 당신보다 총애하진 않아.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신비원이 지지받는 건 사실이잖아? 이득은 다 챙기면서 불쌍한 척 해봤자 재수없을 뿐이야. 당신은 신비원 원장의 현자라는 칭호와 궁정수석 마법사라는 직함까지 받았어. 왕국의 내 기둥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고 있고, 비트 부원장은 당신을 볼 때마다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던걸? 그건 노력에 운이 따른 덕분이지. 폐하께서 급진적인 분이 아니셨다면 이 나이에 수석 자리는 꿈도 못 꿨어. 하지만 나라고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지금의 폐하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에프티르비트는 이 자리에 앉지 않은 덕분에 여러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었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야. 다들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넌 레리르였던가? 네, 수르트 알로기 씨. 당신의 처벌 관련 기록을 담당하며 한 번 뵈었을 뿐인데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여기에 불려온 사람은 다 한가닥하는 인물이지. 대인, 우리를 왜 불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고 싶군. 오늘 아침 베데르 폴리르가 궁에 들어가 폐하께 간언을 올렸어. 그러자 분노한 폐하가 폴리르의 두 눈을 찌르고 감옥에 가두었지. 베드르 폴리르가 감옥에 갇혔다고? 정말이야? 그 남자는
흐로프타티르와 함께 폐하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잖아. 지금의 폐하는 베드르 폴리르조차 믿지 못하는 건가? 신뢰? 폐하께서 진심으로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나는 그저 그분을 만족시켜 신비원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야. 당신은 교활하니까 괜찮겠지만 베드르 폴리르는 어떻게 되려나? 눈먼 예언가라. 이 켄리아에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는 걸지도. 그런 쓸데없는 토론이 오늘 밤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가? 페인, 넌 어쩔 생각이야? 베드르 폴니르를 구하고 싶겠지. 안 그래? 다들 오늘 밤 나와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폴리르를 구해줬으면 해. 무모하군. 잊지 마라, 데인슬레이프. 넌 왕좌의 충성을 맹세한 신위대장이다. 너 충동적인 계획이 아니구나. 반역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하지만 베드르 폴리르는 충신이고 왕조를 위해 노력하는 신하를 찌르는 건 명군이 할 짓이 아니야. 난 이 검으로 폐하를 깨울 거다. 베드르 폴리르의 예언이 폐하를 분노하게 했나 보군. 지금의 폐하는 예언가의 계시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켄리아의 왕이 이토록 우매해지다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무사할 수 있을까? 대인, 너의 숭고한 사명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나라를 구하겠다는 너의 고상한 뜻은 나에겐 사면서 한 장만도 못해. 사면서라. 레리르는 그걸로 솔린디스를 구하려 했던 건가? 그렇지만 과연 검은 왕이 붉은 달과 관련된 사람을 사면해 줄까? 검은 안개들은 전부 솔린디스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왜 저런 형태지? 설마 레리르의 과거와도 얽혀 있나? 이것들도 조사가 필요하겠어. 기록자 솔린디스. 이번 주는 60시간 동안 간섭 실험을 진행했다. 측정 수치는 다음과 같다. 붉은 달 시대의 연구원은 달의 정수가 신의 권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이면이 특수한 공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달의 정수 자체가 공간의 문이다. 다만 이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을 열려면 특수한 힘이 필요한데 기록에 따르면 이 힘은 공간의 문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힘을 계속해서 주입해야 한다. 실험 장치가 출력한 총 에너지의 단위는 달의 정수 실험 연구원은 원래 나 말고도 더 있었으나 최근 대다수의 신비한 인력이 심연의 힘 연구에 투입되면서 붉은 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한 가지 미지의 힘에 너무 과한 희망을 품고 다른 기술을 경시하고 있다. 불경한 발언일 수 있으나 나는 연구자로서 달의 정수 뒤편에 있는 세계를 보고 싶다. 만약 그곳에 도달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느 미지부터 정복해야 할까? 끊임없이 상상해본다.
이거 받아. 부모님이랑 수도를 떠날 예정이지? 언니, 벌써 소식 들었어? 아니, 지난 금요일에 레리르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평소랑은 조금 다르더라고. 근데 잠을 아주 푹 자길래 좋은 일을 했구나 싶었지. 넌 레리르를 만난 적이 없고 나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알겠지? 그 남자는 언니가 비밀을 안다는 걸 눈치채지 않았을까? 바보 같은 꼬마네. 레리르한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니? 그 사람은 폐하의 평범한 심부름꾼인걸. 그 남자가 무서워? 모르겠어. 내가 아는 레리르는 네가 말한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무서워해야 맞을 텐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 얘긴 그만하자. 어서 가. 내가 준 거 잘 지켜야 한다. 여기 뭐가 들었는데? 달의 조각. 내가 달에서 조금 따왔다고 여겨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모두가 붉은색 달을 볼 수 있을 거야. 붉은색 달? 우리의 달 말이야? 응, 우리의 달. 그러니까 잘 지켜줄 거지? 꼭 그럴게, 언니. 붉은 달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핏빛 달빛이 우리 몸속에서 불꽃처럼 흐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말이야. 계획대로 움직인다. 서둘러. 데인슬리프님, 설마 반역입니까? 배신자의 말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배신. 먼저 켄니아를 배신한 건 그쪽이다. 아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이 남아있다면 내 편에 서라. 계획대로 왕궁 병사는 대인 쪽이 해결할 거고 크로프타티로와 라인도티르는 왕궁의 모든 보안 장치를 해제해 줄 거야. 그리고 내 임무는 감옥에 가서 베드르 폴리르를 구하는 거지. 몸 조심해. 나중에 만나자. 폴리르를 부탁한다. 검을 뽑아라. 난 여기서 정의를 관찰하겠다.
납치나는 곳이군. 아무리 죄수라지만 이 정도로 일말의 존중도 없을 줄이야. 베드르폴리르 씨, 여기 있었군요. 너였군. 놀랐습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도 놀란다는 감정을 느낍니까? 두 눈이 머는 순간에는 조금 느꼈지. 폐하의 어리석음과 진언하는 자에게 닥치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말이야. 이번엔 어떤 예언을 했죠? 그건 예언이 아니었어. 폐하께 드리는 마지막 간언이었지. 폐하께서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 계신다면 켄리아는 멸망할 거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폐하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이곳에 던져버렸군요. 대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미 그 능력으로 봤겠죠. 모든 게 내가 본대로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운명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탄식뿐이더군. 운명을 보는 능력은 사용자의 정신만 고갈시킬 뿐일지도 모르겠어. 베드르폴리르 씨, 미안하지만 폐하가 당신에게 품은 의심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닐 겁니다. 남다른 지혜를 가졌으니 받게 되는 시기와 의심도 남다를 수밖에요. 폐하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광경을 당신이 볼까 두려워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그럼 당신의 예지도 멈출 거라 믿었던 거죠. 효과는 있었다. 실제로 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잃었었거든. 방금까지는 말이야. 방금? 그래, 방금 무언가가 보이더군. 우린 당신을 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켄리아의 가장 파란만장한 하루가 될 테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내 마음속에 분노와 기대가 보이는군. 폭군이 죽으며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나 이건 결말이 아니다. 새로운 장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지. 레리르, 이 세상엔 용기와 정의를 품은 자가 많다만 너는 아니다. 나를 찾아온 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일 테지. 흥미롭군. 단검인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손에 익은 창을 들지 않고. 당신의 능력이면 시력을 약간 회복했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저를 적으로 돌리고 싶진 않겠죠. 물론이야. 우린 한편 아닌가? 당신이 솔직하게 답한다면요. 베드르폴리르 씨, 지금 당신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너와 솔린디스의 미래를 위한 희망. 왕조, 국가, 세계, 이런 건 너무 거대한 담론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 날 지킬 생각 없어요. 당신이라면 더 먼 미래와 모든 난제의 해법이 보이겠죠. 답을 알려주십시오. 운명엔 맞고 틀림의 문제만 있어. 운명은 네가 행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아. 이게 운명의 잔혹한 점이지. 운명은 네 희생에 관심이 없거든. 아니! 당신이 내 귓가에 충고했잖아. 세계의 변화를 주시하라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면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걸 피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속셈이지? 충고? 네 귓가에. 너도 들었나 보군. 그 목소리는 널 사로잡고 설득해서 널 미치게 만들었겠지. 우린 정말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베드르폴리르는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알아챈 사람처럼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곧 피곤으로 물들었다. 그렇다면 충고해주지. 견뎌라. 모든 고난은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임을 믿어야 한다. 살아있는 한 너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이것이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 가서 그 말을 확인해보죠. 문을 열어줘서 고맙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마. 이때 왕도 곳곳에 비정상적인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라면
난 신비원으로 갈 거다. 신비원 젠장! 레리르, 우린 곧 다시 만날 거다. 베드르 폴리르는 무언가를 더 말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심지어 나는 감옥을 나가는 그를 부축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없었으니까.